무더운 여름 마음의 양식을 쌓으면서 힐링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 사찰 도서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불교문화축제가 무더위 속에서 펼쳐집니다. 진각종 회당문화축제는 3년 만에 다시 울릉도에서 열립니다. BBS 불교방송의 지난해 1년간 TV 시청 점유율이 종교방송 10개 채널 가운데 3위를 차지했습니다. 불교계 TV로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뉴욕의 명상버스가 등장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바쁜 도시인들이 명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조계종 100만 원력 결집 불사의 핵심인 계룡대 영해법당 조성이 오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교육관 건립과 함께 추진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무더운 여름 마음의 양식을 쌓으면서 힐링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 사찰 도서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심 속 오아시스와 같은 사찰 도서관에 일반인들의 관심도 커지면서 조계종단 차원에서도 사찰 도서관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박세라 기자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산과 바다에서는 모처럼 일상에서 벗어나 피서를 즐기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가철에도 멀리 떠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도심 속에서 힐링을 즐기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도심 속 사찰에서 책을 통해 마음의 양식을 쌓고 재충전할 수 있는 사찰 도서관이 여름 휴가철 힐링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이 살아 숨쉬는 서울 성북구 길상사에 자리한 다란이다원은 차 한 잔의 여유와 함께 다양한 서적들을 접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곳에서 불교 서적은 물론 최근 발간된 베스트셀러와 소설, 시집 등의 도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서울 봉은사가 운영하는 봉은도서관은 직장인과 시민들의 쉼터이자 불교 공부의 터전으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 외곽 북한산 자락에 자리 잡은 천년고찰 삼천사에도 사찰 도서관이 설치돼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의료원 뒤편에 위치한 전통사찰 연화사에도 도심 속 오아시스 같은 작은 도서관이 지난 5월 문을 열었습니다. 연화사의 회기마루 작은 도서관 조성을 위해 서울 동대문구가 8천만 원을 지원했고 책을 사고 도서관을 운영하는 일은 연화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 도심 곳곳의 사찰 도서관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고 양식도 쌓는 동안 진정한 의미의 힐링과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불교 출판 문화 활성화와 불자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주기 위해 사찰 도서관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내일까지 부처님 글사랑 사찰 도서관 공모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사찰 도서관으로 선정된 곳에는 불서와 함께 부처님 글사랑 현판을 기증할 계획입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심사를 거쳐 8월 중순쯤 새로운 사찰 도서관들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와 함께 불교 출판 문화협회와 새로 나온 불교책들을 홍보하고 사찰 도서관 건립을 후원하기 위해 불교 도서전을 매년 열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불교책들을 이제 독자들한테 선보이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창출되는 수익금을 전체 사찰 도서관에 기증을 하고 있어요. 도심 속에 자리한 사찰 도서관이 지역 주민들의 휴식처이자 동네 사랑방,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불교 포교 활성화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들과 일반 불자들이 함께하는 이색 템플스테이 행사가 열립니다. 조계종의 승가 기본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는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김포 중앙승가대에서 제가불자들과 학인 스님들이 함께하는 제4회 유니스테이를 개최합니다. 유니스테이는 대학 유니버시티와 머물다 스테이란 단어의 합성어로 중앙승가대 교정에서 학인 스님들과 함께 재미있는 놀이도 하고 학업과 진로에 대한 상담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로 4번째를 맞는 유니스테이는 쉼을 주제로 진행되며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찬불가 배우기, 저녁 명상, 라인댄스 배우기 등이 진행됩니다.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들은 각 프로그램을 직접 지도하는 동시에 참가자들과 함께 소통과 교류에도 나서 포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승가대 유니스테이에 참가하려면 중앙승가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평소 접하기 힘든 불교 문화축제가 다채롭게 마련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진각종 회당문화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울릉도에서 열리고요.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호캉스와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가족 힐링 캠프 등이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오는 31일 저녁 7시 30분 울릉도 도동항에서는 진호국가불사의 의미를 담은 회당문화축제의 메인 행사 독도아리랑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구성진 음색으로 한국의 정서를 노래하는 소리꾼 장사익가, 봉은 국악합주단, 아티스트 컴퍼니 뮤지컬 갈라 등이 울릉도의 여름밤을 뜨겁게 달굽니다. 전날인 30일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지키는 장병들을 위한 동해지킴이 위문 콘서트가 열리고 행사 기간 평화의 등 만들기와 독도 사진전 등 문화체험과 전시마당이 상설 운영됩니다. 2017년 서울, 2018년 경주에서 열렸던 회당문화축제는 이번에 울릉군청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출발지였던 울릉도에서 다시 열리게 돼 의미를 더합니다. 올해만큼은 다시 울릉도로 회당문화축제가 다시 돌아와서 울릉도 사람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주고 또 지역을 찾는 많은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이런저런 메시지를 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오셨고 저희 통위원장께서 또 직접 만나시면서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은 다음 달 2일부터 15일까지 개원 1주년을 기념해 도시탈출은 옴비에서 호캉스를 개최합니다. 미혼 남녀를 위한 나홀로 쉼과 청소년을 위한 명상캠프 인싸, 가족을 위한 옴비종이 땡땡땡이 각각 2박 3일 일정으로 모두 3차례 열립니다. 오대산과 명상, 마을의 영문 첫 글자를 딴 옴비는 숲에서 쉬고 자연을 먹고 느리게 놀자란 테마에 맞춰 진행됩니다. 명상마을을 처음에 건립하면서 그런 어떤 종교라든지 그런 것을 불교에 딱 국한하지 않고 또 다양하신 분들이 와서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수행 공간으로 하자 해서 이제 종교적인 색채를 너무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도 우리는 여기서는 공감인이라고 부르고 또 지도하시는 분들도 공감사라고 부르거든요.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기충전 가족 힐링 캠프 심기혈전이라는 가족 단위 여름 프로그램을 올해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10승지 중 한 곳인 뛰어난 자연환경 속에서 기체조와 아침 명상을 시작으로 전래놀이 체험과 다도, 물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가족들이 여름 휴가도 올 겸 명상 프로그램 같은 것도 체험하고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하고 좀 이제 근데 그런 것만 한다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이제 수영장이라든가 3년 만에 울릉도에서 다시 열리는 회당문화축제를 비롯해 자연으로 떠나는 이른바 호캉스와 가족 힐링 캠프까지 불교계의 여름 축제가 다채로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방송계의 대표적 자비 나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BBS 불교방송의 거룩한 만남이 7월 성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서울 마포본사 3층 법당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선상신 BBS 사장은 지난 한 달 거룩한 만남 방송을 통해 모금한 청취자 성금 4,450만 원을 지공스님, 윤하연 양 등 6가족에게 전달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모든 어려운 일을 다 챙기지 못하지만은 어쨌든 저희들이 힘 닿는 대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우리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만드는 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교방송에서 이러한 아주 좋은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뿌듯합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에 건선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같이 좋은 일에 정말 선업을 짓는 일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8년간 쉬지 않고 자비 나눔을 전한 공중파 최장수 이웃돕기 모금 프로그램 거룩한 만남은 지금까지 120억 원가량의 성금을 전하며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시청 점유율에서 종교방송 10개 채널 가운데 3위를 기록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BBS TV는 10개 종교 채널 가운데 기독교계인 CBS와 CTS에 이어 3위로 나타났습니다. 불교 채널 가운데는 BBS TV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청 점유율은 전체 텔레비전 방송의 총 시청 시간 가운데 특정 채널이 차지하는 비율로 이번 조사 결과는 280개 방송 사업자의 410개 채널을 대상으로 산정됐습니다. 세계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 뉴욕에 명상버스가 등장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최근 스트레스가 많은 바쁜 도시인들이 명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류기환 기자입니다. 세계의 교차로로 불리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혼잡한 도시 속 화려한 고층 빌딩 틈바구니에 대형 버스 한 대가 손님들을 기다립니다. 손님들이 차례로 버스의 계단을 오르고 버스 안에서는 생각지 못한 낯선 풍경이 펼쳐집니다. 눈을 감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 명상을 즐기는 이른바 명상버스. 시끄러운 뉴욕 도시 한복판에서 편안하게 명상할 수 있게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명상버스는 시시각각 변하는 15,000여 개의 LED 조명 시설과 방음 기술을 적용해 소음을 거의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또 명상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오디오 시설도 갖췄고 아로마 테라피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실용주의적인 미국의 문화와 명상이 만나서 가장 실천적인 그리고 구체적이고 일반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명상 형태로 변화됐기 때문에 지금 명상 버스까지 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 전화처럼 잠시 서서 명상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진화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상버스를 운영하는 명상단체 비타임 칼라 해먼드 대표는 바쁜 뉴요커들에게 깊은 호흡과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는 휴식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비타임은 뉴욕 시내를 매일 이동하며 명상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명상 수업은 사전 온라인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트위터 같은 SNS 채널에서 빠르게 입소문이 퍼지면서 명상 수업을 받는 일반인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타임 등 미국 내 명상버스 스타트업 시장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뉴욕 시민들처럼 스트레스가 많고 바쁜 도시인들이 명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명상이 생활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도시인들의 생활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조계종 100만 원력 결집 불사의 핵심인 계룡대 영해법당 신축 사업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논산훈련소 호국 연무사에 이어 7년 만에 진행되는 군불교 최대 건축 불사인 계룡대 영해법당은 내후년 완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계종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100만 원력 결집의 목표인 계룡대 영해법당 신축 사업. 법당 건립의 구체적인 모습과 시점 등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완공 목표는 오는 2012년 2월 말,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에 이어 7년 만에 이뤄지는 대작불사로 총 6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공사비는 조계종이 한국불교의 수건 사업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추진하는 100만 원력 결집 불사금으로 마련됩니다. 원력보살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종단을 비추는 햇살입니다. 100만 명의 원력보살이 힘을 모으면 100만이 1000만이 되고 우리는 찬란한 부처님 세상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계룡대 영해법당 건립과 함께 우리 군은 법당 바로 옆에 교육관을 지을 계획인 것으로 B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교육관 완공도 내후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 계룡대 법당 건립과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의 교육관과 법당 건립을 공동 진행할 경우 설계와 토목 건축 등의 사업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계룡대 영해법당 신축 공사는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맡아서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종단 내 군 사정에 밝은 군종교구가 법당 건립을 맡게 되면 사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진각종 종립학교인 대구시민중고등학교가 청소년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어제 대구 대명시민당에서 열린 법회는 진각종 회당학원 이사 덕일 종사와
대구교구청장 증예정사, 전 부산교구청장 효원정사를 개사로 모신 가운데 오불 예참과 5대 서원 등 진각종 전통 예법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법회에서는 시민고등학교 차민승 학생 등 37명이 계를 받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참되고 바른 삶을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계 아사리 덕일종사는 법어에서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불자가 될 것을 축원했습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스승을 따라 바른 길을 열어 능히 모든 복과 지혜 가득한 세상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대구 시민중고등학교는 매년 한 차례 청소년 수계법회를 열어 불연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천년고찰 충북 괴산 공림사의 동종이 문화재로 지정돼 역사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충청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김치 요리법 등 우리 조상들의 음식 문화가 기록된 반찬 등속이란 요리책도 문화재로 지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연현철 기자입니다. 충북 괴산군 청천면 나경산 아래에 자리한 천년고찰 조계종 공림사입니다. 공림사 대웅전 동종이 최근 충북도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높이 66cm, 지름 55cm. 1776년 영조즉위 52년에 만들어진 동종은 공림사 성보문화재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유물입니다. 공림사 동종은 상단부에 옴자가 새겨진 범자문과 천무상이 조각되어 있는 등 18세기 범종 양식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특히 종 정상에 위치한 용은 용맹한 기운으로 정성 들여 불도를 닦는다는 용맹 정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얇은 돌선이 둘러싸여 있고 그 아래에는 별도로 양각한 명문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림사의 동종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졌고 실제 그 법회에서도 사용이 됐고 이 공양종으로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림사 동종이 충청북도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게 돼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가 번영과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지어진 사찰 공림사. 단아한 자태를 뽐내는 공림사는 스님들에겐 수행의 공간이자 불자들에겐 소원 성취의 도량으로 익히 이름나 있습니다. 공림사 주재 현우 스님은 동종의 문화재 지정을 계기로 올해 하반기부터 각종 불사를 통해 연지를 중심으로 불자들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도 힘쓰겠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공림사는 최근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이기흥 IOC 위원회 제적 사찰로 알려져 불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괴산 공림사가 천년고찰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공림사 동종과 함께 문화재로 인정받은 반찬 등속은 청주 지역의 진주강씨 집안에서 전해 내려오는 요리책으로 과거판 레시피입니다. 반찬 등속은 민간인이 고한글로 간행한 충북 최초의 음식 관련 서적이기도 합니다. 김치와 짠지류, 떡, 과자류 등 모두 46가지의 음식을 만드는 방법이 한글로 세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식생활 문화는 물론이고 부녀자들의 언어, 문자 생활 모습도 엿볼 수 있습니다. 최근 충북도 문화재로 지정된 반찬 등석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국립청주박물관으로 이관돼 오는 8월 전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괴산 공림사 동종과 음식서적 반찬 등석이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충북도 지정문화재를 보기 위한 도민들의 발걸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어린이 글짓기 대회가 열립니다. 법정 스님의 유지를 잇는 시민 모임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는 다음 달 11일 서울 성북동 길상사에서 제3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초등학생 150여 명이 참가해 운문과 산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대회의 시제는 당일 공개되며 각 부문별로 장원 4명, 차상 8명, 차하 8명, 장려상 20명이 선정됩니다.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는 2017년부터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가 개최하고 있으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불교 문화 행사도 길상사 마당에서 진행됩니다. 맑고 향기롭게는 참가자 전원에게 폐 현수막을 재생해 만든 에코백에 간식과 기념품을 담아 선물할 예정입니다. 한국 비구니계의 큰 스승 대행 스님의 선사상과 불교학, 선학의 접점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한마음선언 부설 대행선 연구원은 모레 오후 1시 30분부터
한마음선언 안양본원 3층에서 제4회 계절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대행선과 인도 철학, 유식과의 접점을 살핀 연구 논문들이 발표됩니다. 심준보 금강대 교수는 대행스님의 한마음과 불이론 쉬바파의 쉬바 개념의 비교를 소개하며 안유숙 동국대 교수는 대승 육아행파의 유식관법과 대행선사의 한마음 수행법에 관한 비교 고차를 발표합니다. 대행선연구원은 지난 2012년 입적한 대행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1년에 4차례 계절 발표회를 통해 스님의 삶과 수행관을 학술적으로 체계화한 연구 성과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행선연구원은 한국불교의 미래 100년을 위해 선학과 불교학 관련 중견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찰에서 만날 수 있는 탑은 예배의 대상이자 불교의 상징인 조형물인데요. 대구 경북 지역 사찰의 탑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사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대구 BBS 문정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태백산 자락에서 백두대간을 굽어 살피고 있는 듯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북 영주 부석사의 3층 석탑. 한국 불교의 선맥을 잇는 팔공총림 동화사 금당선언의 3층 석탑. 오랫동안 불교 신자들의 예배의 대상물이었던 탑은 불교 문화의 정수로 꼽힙니다. 지난 30년간 불교 문화재들을 찾아다니며 카메라에 담아온 불교 사진작가 김진문 씨가 대구 경북의 탑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저 80년대 후반부터 전국에 찾아다니면서 찍었는데 경북에 있는 탑 30점, 경북 대구권에 30점만 골라가지고 작업했는 겁니다. 모진 풍파를 이기며 사람들 곁을 천년을 하루같이 지켜온 탑. 오랜 세월 보존이 잘 된 탑들이 있는 반면 풀숲에 가려 사람들의 발길조차 닿지 않는 곳에 위치한 탑들도 많습니다. 김진문 작가는 이처럼 소외받고 있는 우리 문화재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껏 불교 문화재들을 프레임에 담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아주 꼴짝했습니다. 동네 주민들 위에는 모릅니다. 정말 이 문화재를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느냐 있는 게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이제 우리가 그 관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아무나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은 바람인데. 김진문 작가의 경북의 탑 사진전은 오는 20일까지 대구 문화예술회관 2층 전시실에서 진행되며 한국불교 사진협회 회원전도 함께 열립니다. 지난 5월 서울에 이어 대구를 찾은 이번 회원전에는 사찰의 석등과 당간 지주를 주제로 46편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불교사진협회는 매년 주제를 달리해 우리 불교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살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테마를 계속 바꾸고 있거든. 석등하고 당간지주니까 석등하고 당간지주는 나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내년에 전시가 이거니까 또 열심히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사찰에 참배를 가더라도 탑이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이며 석등이 무엇 때문에 있는가 이걸 알려주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아쉬워요. 불교 사진이 더 홍보도 되고 포개도 되는 이런 불교 사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사진이라는 매체가 가진 특성을 살려 한국 불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불교 사진작가들. 석등에 불을 밝히듯 사진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 불심을 깨우고 있습니다. BBS 뉴스 문정용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백제 무령왕릉이 있는 공주 송산리 고분군 일대 고분 40여 기가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백제왕실 묘역인 송산리 고분군에서 진행한 고고학 지표조사와 지하 물리탐사를 통해 기존에 정비된 무덤 7기 외에 고분 47기가 더 남았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의 대표 애니메이션 축제 서울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서울 코엑스에서 어제 개막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로 21회를 맞은 서울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은 오는 21일까지 28개 나라 131편의 작품이 선보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역대 본상 수상작 특별전 우리의 공예를 찾아서를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무안 전남도청 로비 윤선도 홀에서 갔습니다. 전시회는 2006년 이후 전승 공예대전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 상위 5위 안에 든 수상작 62점 가운데 전승 취약 종목과 전승자 부재 종목에 해당하는 20점을 선보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고즈넉한 사찰에서의 휴가 보내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코레일과 손을 잡고 템플스테이와 기차, 바다, 계곡, 숲이 어우러진 이른바 여름휴가 종합 선물 세트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서울 길상사와 봉은사, 삼천사 등의 사찰 도서관도 마음의 양식을 쌓고 힐링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방학 기간, 자녀들과 손을 잡고 도심의 사찰 도서관을 찾거나 산사의 템플스테이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건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안겨줄 겁니다. 네, 이상으로 7월 18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